정보의 순환 과정을 보겠습니다. 특징을 보면은 정보 순환의 각 단계는 소순환 과정을 거칩니다. 큰 단계가 순환을 하지만은 그 안에서 또 소순환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전체 순환 과정에 연결이 되고, 정보 순환은 연속적 또는 동시에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각 단계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 상호 교류하는 그런 현실을 고려해서 다이아몬드형이나 원형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정보 요구에 의해서 곧바로 정보 분석 과정으로 가기도 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시 첩보 수집을 요청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직렬 형태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정보 순환 과정의 개관을 보면은 정보 요구, 수집, 생산, 배포입니다. 이 생산이라는 것은 분석이란 말하고 같이 쓰입니다. 정보 분석이나 정보 생산이나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이 소순환 과정에도 보면은 또 분석의 말이 또 나옵니다. 자, 처음부터 보면은 정보 요구라는 것은 첩보 기본 요소를 결정을 하고 첩보 수집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명령을 하달해서 사후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요소 결정, 계획서 작성, 명령 하달, 검토, 이렇게 두 문자만 따면 요계 명검이 되겠습니다. 정보 요구는 요계에 명금을 요구한다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아래 그림을 보면은 지금 요계가 명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짝반짝 빛이 나죠. 명금이 분명합니다. 요계의 명금을 요구하는 것이 정보 요구다. 이렇게 두 문자로 암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보 수집을 보면은 수집 계획을 세워서 출처를 개척하고 첩보 수집해서 전달을 하게 되겠죠. 이것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쉽게 연상이 됩니다. 자, 정보 생산, 분석은 보면은 선택을 해서 분류를 하죠. 그리고 기록을 합니다. 기록, 분류, 분류, 기록, 평가, 분석, 종합, 해석을 합니다. 이 순서들만 잘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문자가 따면은 성기, 평분, 종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기라는 육산 선수가 있는데 평발이라서 종해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밑에 그림을 보면은 지금 성기가 육산 선수인데 지금 종해를 시키죠. 근데 평발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평발입니다. 제가 이 서파를 좀 그려달라고 그 일러스트한테 이 내용을 주면서 이런 내용으로 사파를 그려달라고 하니까 평발을 이렇게 무슨 하키처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평발입니다. 성기가 평발이라서 종행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보 배포는 이제 사용권자에게 구도나 서면 도시 등으로 배포하는 단계가 되는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보면은 정보 요구는 이제 국가정보 목표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우선순위니까 priority라는 것이 나오죠. PNIO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국가안전보장이나 정책에 관련되는 국가정보 목표의 우선순위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가 되는 것이죠. 정부의 연간 기본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첩보 기본 요소는 EEI입니다. 여기서 E는 이제 essential이 되는 것이죠. 정보가 일상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가장 기본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반드시 첩보 수집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계속 반복적으로 수집하는 상황입니다. 통계표와 같이 공개적이고 문서화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집되는 항시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별 첩보 요구가 이제 SRI인데 특별이니까 스페셜이 들어가는 겁니다. SRI는 이제 임시 돌발적 단계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이고 사전 수집 계획서는 필요 없습니다. 뭐 임시적으로 돌발적으로 이렇게 생기는 거니까 사전 수집 계획서는 필요 없겠죠. 예를 들면 지금 뭐 홍수가 이렇게 많이 나고 했으니까 이 홍수로 인한 뭐 어떤 민심의 동향이라든가 그런 데 대해서 급하게 첩보를 수집해라 라고 이렇게 바로 지시가 내려오는 것이죠. 그 지시에 따라서 첩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사전 뭐 수집 계획서 같은 것은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첩보 수집 지침은 사안과 대상에 따라서 상이하며 비교적 구체적이고 전문성을 요구하죠.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수집해라 이렇게 내려옵니다. 정보기관의 활동은 주로 SRI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EEI 이것은 그냥 항시적으로 첩보 수집하는 그러한 활동이고 대부분은 이제 SRI에 의해서 특정 정보에 대해서 요구가 내려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수집을 하는 것이죠. 기타 정보 요구는 OIR, O는 이제 other가 됩니다. other가 되니까 기타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니셜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PNIO에 누락된 주요 정보 목표로서 정보 상황에 따라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PNIO에 우선 충족시키기 위한 정보 요구이다. 일시적이라는 점에서 SRI하고 유사하지만은 더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요구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약어들 한번 보면은 국가정보 목표 우선순위는 priority죠.
PNIO. 자, 첩보 기본 요소, 기본이니까 이센셜이 됩니다. 특별 첩보니까 스페셜이 되는 것이고, 기타 정보니까 OIR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정보 수집을 보면은, 이제 보안의식이 높아지는 현대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단계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단계가 수집입니다. 실제 그렇겠죠. 정보를 수집해 놓은 자체가 가장 어렵죠. 그리고 중요하죠. 출처를 결정할 때는 정보 요구, 니즈를 감안해서 결정해야 되고, 출처를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서 뭐 신빙성이 있느냐, 접근성이 어떤가, 신속 경제성이 있는가, 가회성이 있는가, 이런 성질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신빙성이라는 것은 인간 정보의 출처는 그 대상자의 성장 배경이라든가 또 사안하고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또 수집자와의 어떤 신뢰관계, 뭐 이런 것들이 신빙성의 근거가 될 수 있겠죠. 뭐 신뢰관계라면 나하고 오랫동안 거래를 해왔는데 이 사람은 틀림없다. 혹은 뭐 이 사람의 성장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정보를 주는 그 출처에 대해서 그야말로 메신저에 대한 신빙성을 따지는 것이죠. 공개정보 출처는 공신력이나 사안과의 이해관계 등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접근성, 주어진 시간 내에 해당 출처를 캐치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겠죠. 어떤 정보 출처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면은 어떤 주어진 시간 내에 첩보를 수집할 수 없겠죠. 그러한 접근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속 경제성, 신빙성하고 또 접근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가장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입수할 수 있어야겠죠.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신빙성이 있는 공개 출처는 비밀 출처를 대신할 수 있다. 공개 출처는 기본적으로 신속하고 돈이 적게 들겠죠. 근데 비밀 출처는 이제 스파이를 보낸다든지 공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렇다면 신빙성이 있는 공개 출처라면 그러한 비용이 많이 드는 비밀 출처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신속 경제성에 대한 말이 되겠습니다. 가외성이라는 것은 획득한 첩보의 신뢰성 검토를 위해서 둘 이상의 출처를 개척하는 것이죠.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두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는 겁니다. 이들 간의 상호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원칙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중 출처 개척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외성이 되겠습니다. 자, 손자가 간첩을 분류했는데요. 이렇게 5가지를 분류했죠. 이것이 또 몇 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방간이라는 것은 적의 간첩을 역으로 이용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소련 KGB가 미국 CIA 비밀 요원이 매수를 해서 10여 년간 CIA의 비밀 활동 정보를 수집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방간이 되는 것이죠. 향간은 향토죠. 적국의 시민을 첩보원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내간은 적의 관리를 매수하는 것이죠. 적의 정부기관 내부에 있는 간첩이 되겠습니다. 사간은 적의 교란을 위해서 적에게 붙잡혀 죽게 만드는 간첩입니다. 이것은 이제 배반할 염려가 있는 아군의 간첩이죠. 이 아군의 간첩에게 허위 정보를 주어서 적에게 누설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군의 간첩을 보니까 이중 스파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제거를 하고 싶은데 그냥 제거를 하기보다는 그 이중 스파이에게 허위 정보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이중 스파이가 적군에 가서 허위 정보를 누설을 하겠죠. 그것 때문에 오판을 하게 된다면은 아마 적은 그 이중 스파이를 죽일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적에게 오판을 하게도 만들고 또 우리에게 불필요한 이 이중 스파이를 제거를 시키는 것이죠. 거의 뭐 영화 스토리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사간이라는 이 한마디 말에 다양한 스토리가 있을 수가 있고 그 안에 배신과 뭐 술수 그리고 어떤 뭐 비극 뭐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사간이라는 말 상당히 대단한 말 같습니다. 자, 사간하고 이제 대비되는 말이 생간이 되는 것이죠. 생간은 뭐 먹는 생간이 아닙니다. 살아서 돌아온 간첩이 되겠습니다. 적국에 자립했는데 정보 활동 후에 돌아와서 보관하는 간첩이죠. 그야말로 살아있는 간첩이 되겠습니다. 자, 정보 생산은 분석으로 또 표현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개념을 보면은 정보보고서를 작성하며 정보 순환 과정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죠. 학문적 성격이 요구됩니다.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것은 정보 수집이라고 했고 중심이 되고 학문적 성격이 요구되는 것이 바로 정보 생산이고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 소소한 과정도 길죠. 성기, 평발, 종해라고 했습니다. 이때 기는 분류와 기록인데 그 분류하는 방법에 따라서 또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개념적, 기능적, 지역적으로 분류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기지가 됩니다. 우리 개념적 분류에 보면은 주제, 사실, 비밀, 역정보, 난제가 있는데 이것은 주역, 비난으로 암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기지,
주역 비난. 여기서 주역이란 말은 주인공을 말합니다. 주된 역할을 하는 주인공이죠. 주인공이 보면은 영화 촬영할 때 자기가 이름값이 있고 주인공이라고 정해진 시간에 좀 늦게 나타나고 좀 개기는 성향이 많죠. 그래서 개기는 주역에 대해서 비난한다 하는 뜻으로 개기지 주역 비난 되겠습니다. 주지의 사실을 보면은 공개 출처로 수집하고 최소한 실체가 확실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죠. 비밀은 정보 소유 주체가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경우고, 역정보는 의도적으로 정보 분석을 기망, 오도하기 위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난제는 정보 분석이나 비밀 수집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난제인 것이죠. 이렇게 주지의 사실 혹은 비밀이다, 역정보다, 난제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정보를 우선 분류를 한다는 겁니다. 혹은 이제 기능적으로 분류하면 정보를 분류할 때 이건 정치 정보네, 이거는 군사 정보네, 이거는 경제 정보네, 사회 정보네, 이렇게 기능적으로 분류를 하는 것이죠. 지역적으로 분류를 하는 것은 우리 정보 조직에 보면 각 지방청에 있고 경찰서별로 있죠. 그래서 우리 경찰서는 우리 경찰 지역에 있는 정보를 수집을 하고, 옆에 다른 경찰서는 그 지역에 있는 정보를 수집을 하죠. 그것이 다 모이면은 또 저 같은 경우에 서울지방청 같으면 서울 지역에 있는 정보를 모으게 됩니다. 이렇게 지역적으로 분류를 하는 것이죠. 자, 평가는 첩보의 신뢰성 가치를 1차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인데, 출처가 신빙성이 있느냐, 그리고 내용이 믿을만하냐, 신뢰성, 이렇게 출처와 내용에 대해서 1차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첩보를 획득한 인물, 또 비밀 출처 등 출처 자체에 대한 신용평가죠. 첩보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자료 위주로 분석을 하느냐, 개념 위주로 분석하느냐, 이렇게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되게 많이 나뉘죠. 이 개념은 또 아까 위에서 나왔는데 또 나옵니다. 자, 자료 위주 분석은 분석을 함에 있어서 이 자료에 치중을 하는 그런 분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분석보다는 자료 수집에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 분석의 정확성이 결국엔 완전한 첩보 수집에 의존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 분석 방법은 첩보 양이 부족하면은 부분 첩보로 결론을 도출하기 때문에 단순화의 우려가 발생하는 것이죠. 또한 이제 첩보 양이 부족하면 분석을 포기를 하고, 야, 첩보 좀 더 가져와, 이렇게 첩보 수집을 다시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가져오면은 또 부족하면은 또 첩보를 더 가져와, 이렇게 첩보를 분석하는 것보다는 가져온 첩보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무한 회귀의 오래에 빠질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첩보가 많을수록 반드시 분석의 정확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량의 첩보를 분류평가하는 부담도 있죠. 너무 정보가 많으면 또 수집된 첩보 간의 상충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또 다 확인을 해야겠죠. 이러다 보면은 그것이 오히려 분석의 정확성을 해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개념 유지의 분석 방법을 보면은 상황 논리적, 그리고 이론 적용 분석, 역사적 상황 비교 분석,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상황 논리적 보면은 정보 분석에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모형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이 있다 하면은 그것과 관련되는 특수성,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서 상황의 논리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죠.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론 적용 분석은 현안에 가장 적합한 이론을 적용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인데, 예시로 학생 운동의 전개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학생 운동을 주동하는 그 계파별로 이론적인 배경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죠.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이론 적용 분석이 되는 것이고, 역사적 상황은 이제 현재 그 대상을 과거의 사례하고 비교해서 분석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 단체가 있으면 과거에 어떤 폭력 시위 전력이 있었다 하는 게 있으면 이번에도 폭력 쪽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금지 통과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과거 전력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상황 논리 분석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 사용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논리적 분석이라든가 뭐 이론 적용 분석, 이런 것들로 해서 어느 정도 결론을 도출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단순하게 옛날에 어떻게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쉽게 판단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가장 간편하고 분석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래에 질적 분석과 양적 분석이 작년 책에는 있었는데 올해 책에는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지웠습니다. 자, 넘어가면은 정보의 배포입니다. 배포에는 이제 적시성, 필요성, 적당성, 보완성, 계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문자 따면은 적필적 보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적의 그 포로를 잡아서 지절을 하는데 그 적의 필적이 대단한 거예요.
적 필적을 보니까 이 사람은 사병은 아닌 것 같아. 혹은 뭐 보통 병사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옆에 동료에게 보여줍니다. 적 필적 보게. 이 대단해.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적시성은 정보 활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를 보장해야 됩니다. 활용 직전에 배포를 해버리면 뭐 어떻게 활용하기도 어렵겠죠.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사전에 그렇게 적당한 시점에 정보가 제공이 돼야 됩니다. 중요하고 긴급한 정보를 우선해서 배포해야 됩니다. 먼저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먼저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고 긴급한 것을 우선 배포한다 하는 것이고, 여기서도 필요성의 원칙이 나옵니다. 하나만 필요하죠. 이 원칙은 그 정보 효용에서 통제 효용으로도 나온 적이 있죠. 하나만 필요하다. 하나만 주는 통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안결했었는데, 한정성의 원칙 혹은 필요성의 원칙에만 되고 알 사람만 알아야 된다 할 때 알만 됩니다. 자, 적당성은 사용자의 능력과 상황에 맞춰서 적당한 양을 생산자가 조절해서 필요한 만큼만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 보안성은 물리보안, 인사보안, 분리조치, 통신보안이 있는데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두 문자만 따면은 이제 물, 인, 분, 통이 되겠습니다. 인분은 이제 인분이죠. 물 인분은 이제 아시겠죠? 그겁니다. 자, 예전에 제가 그 어릴 때 우리 예갓집이 그 시골에 있었는데 외할아버지께서 매번 그 물 인분통을 이렇게 쥐고 밭으로 가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막 냄새 난다고 그러면서 이제 할아버지 따라다니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이제 물 인분통을 쓰는 시골은 없겠죠. 만약에 이제 물 인분통을 쓴다면은 상당하게 보안을 해야 될 겁니다. 보안을 잘 갖춰서 물 인분통을 배포를 해야겠죠. 자, 물리보안은 시설, 장비에 대한 조치입니다. 보호구역을 설정을 하고 시설 보안, 이동수단 등에 대한 물리적인 보안이 되는 것이죠. 인사보안은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자, 물리보안은 시설이고 인사보안은 사람이고 분류조치는 문서를 분류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인사보안을 보면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안이 필요한 문서를 취급하는 담당 공무원이 되겠죠. 그 사람에 대해서 보안 심사를 받는다든지 보안 서약을 받는다든지 보안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열람 자격 제한은 아니죠. 이 분류조치에 포함됩니다. 문서에 대한 조치고 비밀 표시를 한다든지 열람 자격을 제한하고 배포 범위를 제한하고 폐기해야 될 문서를 파기하는 등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통신보안은 이제 잘 알고 있죠. 계속성이라는 것은 한 번 주었으면 계속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문자를 다시 한번 복사하면 적필적 복의 보안성은 물인분통. 자, 배포 수단을 보면은 여기서도 제가 몇 가지를 지웠죠. 좀 지저분하게 됐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보니까 몇 가지를 또 지웠더라고요. 새로 개정을 하면서. 자, 하여튼 지저분하게 이렇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브리핑을 보면은 통상 이제 강연식, 문답식으로 진행을 하고 현역 정보 배포 수단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보안성이나 신속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긴급할 때 주로 사용을 하고 서면 보고에 비해서 완전성이나 책임성은 떨어집니다. 서면 보고는 아무래도 좀 여유를 가지고 만들 수 있고 종합적으로 보고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브리핑을 한 것은 좀 긴급하게 즉시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완전성이나 또 책임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도로 하는 것이니까. 자, 메모 보고는 정보 분석관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인데 요약을 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정확성은 낮습니다. 구두 보고와 서면 보고의 중간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면 보고는 종합적으로 보고하는 것이고 구두는 이제 브리핑이죠. 그냥 말로 하는 건데 메모는 이제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하는 것이니까 그 중간 형태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기 간행물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긴급 현용 정보를 전달하게 되겠습니다. 자, 일일 정보 보고는 일정한 양식으로 보고하는 것이죠. 일보입니다. 24시간 정세 보고를 하는 것이고 현용 정보이기 때문에 신속성이 중요하겠습니다. 특별보고서를 보면은 축적된 정보가 여러 사람이나 기관에게 가치를 가질 때 그때 반영을 하는 겁니다. 부정기적으로 생산을 하고 형식면에서 통일성은 낮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브리핑, 메모, 일일 정보 보고, 특별 보고서 이렇게 네 가지만 현재 그 실무종합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 네 가지만 구분을 잘 하면 되겠습니다. 정보활동의 실제 보고서의 종류를 보면 견문보고서, 경찰관이 공사생활을 통해서 이러한 제 분야에서 수집한 보고서죠. 정보상황보고서, 이것은 이제 상황속보, 속보라고 합니다. 집단 시위나 사회 갈등 등을 전파하는 보고서인데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일시적인 상황이나 진행 과정, 1보, 2보,
속보니까 1보, 2보 이렇게 급하게 신속하게 보고를 하게 되겠죠. 필요할 때는 경찰 외부에도 전파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 상황 보고서를 보면은 중요 상황 보고서니까 중보라고 하면서 매일 전국의 사회 갈등이나 집회 시위 상황을 정리를 해서 다음날 아침에 경찰 내부와 정부 각 기관에 전파를 하게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중보. 정보 판단서 혹은 정보 대책서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휘관으로 하여금 경력 동원을 관계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경력 동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을 하는 보고서죠. 예를 들면 주민들이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서 집회를 계획 중이다 하는 첩보를 쓰면서 어느 정도 경력 배치가 요구된다 하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면 그것이 이제 판단서가 되고 대책서가 되는 것이죠. 정책 정보 보고서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보고하는 것인데 민심 정보도 여기에 해당되겠죠. 예방적 상황 정보로 불리면서 정부 부처에서 생산하는 일반적인 정보 보고서와는 구별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정보 보고서 작성할 때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판단됨이라고 하면은 거의 확실할 때 이런 말 쓰는 것이죠. 예상됨, 판단되는 것보다 한 칸 떨어지는 겁니다. 비교적 확실할 때, 그래서 예비로 암기할 수 있고, 전망됨, 장기적인 윤곽을 예측할 때 쓰는 말입니다. 전망대는 멀리 보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 뭐 통일 전망대라든가 어디 전망대에 가면은 망원경으로 저 멀리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망이라는 것은 멀리 장기적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추정된다. 이러면은 다소 막연하게 추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측으로 암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려된다. 라고 하면은 최소한의 대비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대가 됩니다. 여기서 한꺼번에 같이 암기하면은 추측 트레인, 추신수를 추측 트레인이라고 하죠. 추신수가 야구를 잘하니까 추측 트레인은 우대를 하겠죠. 추측 우대.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암기를 하고, 이 순서대로 판단, 예산, 전망, 추측, 트레인, 우대 하면은 이제 추우는 그대로 기억이 되니까 이 순서대로 잘 암기를 해야 됩니다. 예상하고 전망 중에서 어떤 것이 먼저냐 좀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문자로 일단 만들어 봤습니다. 예전에는 추출을 우대했다. 뭐 이렇게 암기를 할 수 있겠죠. 판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뭐 가장 확실하게 가장 확실할 때 판단한다는 말을 쓸 수 있으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말이고, 나머지 것만 순서대로 하면은 예전에는 추추 우대했다 이렇게 해서 이 순서대로도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신원조사를 보겠습니다. 이 목적은 국정원장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신뢰성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신이 되는 것이죠. 충성신. 국정원장이 하는 겁니다. 대상자는 공무원 임용 예정자, 비밀 취급 인가 예정자, 국가보안시설 보호 장비 관리기관의 장과 직원, 그리고 정부 승인이나 동의가 필요한 공공기관 임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신원조사를 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뭐 해외여행을 하는 여권이라든가 선원수표, 사증 이런 발급을 할 때도 신원조사를 했는데 이번에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아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 직원은 이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것도 이제 틀린 지문으로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 내용들을 다 암기를 하는데, 제가 공비보공으로 이렇게 말을 만들었었는데, 이 보안시설의 뭐 장과 직원, 그리고 직원이 빠지면서 임원만 들어간다는 것,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조금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아도수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비, 보장직, 보안시설의 장하고 직원이 되는 것이죠. 보장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정부 승인이 필요한 공공기관의 임원, 그래서 성공임으로 이렇게 두 문자를 땄습니다. 이 말은 이제 공비들이 보통 우리나라에 와서 뭐 자수를 하거나 체포가 되고 나면 그 사람들을 전향을 시켜서 사회 활동을 하게 되죠. 근데 보면은 보통 그 어떤 강연에 가서 북한의 실상이라든가 공비로 내려오기까지의 그런 과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강연을 하면서 이 안보 강연을 많이 하죠. 공비들의 보장직은 성공임, 성공이라는 것은 이제 공산주의를 이기는 것이죠. 그렇게 방공 강연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김신조 목사 같은 경우도 1, 2 사태죠. 저한테 습격하러 내려왔다가 김신조만 생포되는데 결국 이분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많은 곳에 그 안보 강연을 다녔죠. 이렇게 공비들에게 보장되는 직은 성공임, 안보 강연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암기를 해서 이 전체를
꼼꼼하게 암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절차를 보면은 국정원장이 직권으로 신원조사를 하든지 아니면은 관계기관에서 요청을 하면 그 요청을 받아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경찰청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은 틀리게 되겠습니다. 국정원장이 직권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원조사는. 그런데 국정원장은 국방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에 또 위탁을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청장이 위탁을 받아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게 되는 것이고, 위탁을 받아서 한다고 하면은 맞는 말이 되는 것이죠. 국정원장 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관계기장에 통보를 해야겠죠. 그리고 통보를 받은 기관장은 보안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됩니다. 뭐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국가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보를 해야 되고 반드시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